그래서 우리는 I go to school 그러면은 이 I가 여기서는 주어처럼 보여요. I니까 내가 주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붕을 덮었어요. 그럼 눈이 주어가 됩니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눈은 지가 예를 들어 주인이 되려면은 이 한자에서 주가 된다는 것은 요게 이제 이 호롱이 아니라 이 등잔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불 이렇게 켜져 있는 건데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때만 주자가 들어가요. 주인, 주체, 군주, 이거 다 지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주죠. 근데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그러면 낙엽이 마당을 덮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서브젝트라는 것은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딱 하나 꺼내 놓은 거예요. 딱 꺼내 놓은 거. 꺼내 놓고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낙엽을 하나 탁 제시하는 거예요. 낙엽. 그래 놓고 이제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가 예를 들면은 뭔가 하나 말거리를 탁 끄집어내 놓다 이런 뜻이에요. 끄집어내 놓은 것.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낙엽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다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손자는 영어를 곧잘 해요. 한 5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지가 영어 배우는데 가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아까 미나토 배울 때 열성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뭘 하면은 열성적으로 해요. 영어 배우는 것도 재밌는 것도 아닌데 걔는 그걸 해가지고 영어 말하고 이런 것들은 걔는 외국 사람 만나도 지 나름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오늘 서브젝트 오브젝트 이런 말 봤어? 그러니까 보기는 본 것 같대. 그러니까 내가 서브젝트가 뭐야? 물은 거야.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그거 서브젝트 하는 소리가 그 주제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그러면 오브젝트가 뭐야? 또 물은 거야. 오브젝트? 지는 생각도 없는데 오브젝트 그러더니 오브젝트도 주제라고 말할 때 쓰는 거래. 그러니까 걔는 서브젝트 이런 거, 오브젝트 이런 걸 문법으로서는 전혀 안 배운 거예요. 그게 말을 배울 때 정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때 말 배울 때 주어 동사 배워요? 한국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얘가 말을 정상적으로 배웠구나. 나는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거 주어 동사 이런 거 배우니까 꽉 거기에 해가지고 제대로 입도 못 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가 왜 주제라 그러냐? 본래 이게 이제 서브젝트예요. 이야기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제라는 거, 오브젝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리를 하나 탁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이 거리를 탁 던질 때, 논어에서 나오는 먼저 이 거리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건 논어에서 나오는 어떤 구절을 탁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서브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끄집어내가 탁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 주제. 그러니까 주제 꺼내는 것은 지 맛대로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탁 끄집어낼 때 그 주제를 주어를 끄집어내는 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사람이 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서브젝트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나 탁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게 서브젝트예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나 같은 건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주인처럼 보이잖아요. 그 주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뭘 미처 뭐 생각을 못했냐.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낙엽이 무슨 뭐 지가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자연현상인데 비가 온다. 비는 주체가 아니에요. 뭐 비가 지가 예를 들면 뭐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냥 자연현상이죠. 뭐 구름이 흘러간다. 구름이 지가 뜻이 있어서 흘러가요? 그만 가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는 전혀 주라는 어떤 그 뜻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주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영어 영문법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배운 영문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송성문의 종합영어 이거는 누가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주어, 동사, 시제 뭐 이렇게 누가 해놨어요? 일본 사람이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번역한 영문법을 그대로 배운 사람들이. 진짜 영문법은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영문법 책 만들 때도 삼일체 이런 건 다 일본 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냐? 서양 말을 완전히 황당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일본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쭉 만들면 나중에는 뭐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말 문법도 만들어 주려고 해. 이거 아니야. 정말 서양말 문법은 이런 것이야. 서브젝트가 주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주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까닭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오브젝트도 주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자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브젝트가 뭐냐? 서브젝트를 우리가 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글감. 뭐 제목을 붙일 때 서브젝트. 야, 오늘의 서브젝트. 글감은 이런 거야 할 때 그때는 뭐냐면 자기 맛대로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는 함께 하는 서브젝트예요. 야, 우리가 오늘 이거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딱 했을 때 하나의 목표처럼 여겨지는 게 오브젝트다. 그 다음 오브젝트를 우리가 목적이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이게 눈목자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I eat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할 때 그 사과를 목적어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사과를 먹을 때 사과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이미 하나의 그 주체니까. 그런데 눈이 예를 들면은 그 마당을 덮었다. 그러면 눈한테 마당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되려면 눈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목표 이런 거는 지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마당을 덮었는데 뭐 눈이 정말 뜻이 있어가지고 와서 마당을 덮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낙엽이 뭐 마당을 목표로 삼아서 덮은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뭔가를 상대를 갖다가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서 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 서브젝트를 이렇게 해놓고 야, 뭐 먹었다. 그러면 뭘 먹은지 모르잖아요. 그걸 또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과를 먹었는지 뭐 닭을 먹었는지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었는지. 그래서 온갖 게 있는데 먹는 대상이 온갖 게 있는데 그걸 하나를 딱 밝혀놓은 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서양말 문법을 번역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왔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낙엽, 그러니까 그 눈, 스노우라고 그랬습니다. 스노우 카브드 더 뭐 야드 이렇게 예를 들면 눈이 마당을 덮었다. 그러니까는 덮었다의 목적을 예를 들면은 그 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당을 목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덮는 거에 목적어. 근데 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전혀 목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내려와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지가 마당을 덮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서양 말을 정말 황당한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문법을 배우게 되면 황당한 식으로 이해하는데, 요즘에 우리 손자는 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주제? 아니, 서브젝트는 뭐 임자 이런 거, 주어를 안 배웠어요. 걔는 보니까. 주어, 동사 이런 걸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서브젝트는 뭐냐, 뭘 얘기할 때, 이거, 자기가 예를 들면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끄집어내는 게 서브젝트고, 오브젝트는 뭐냐면 함께 뭔가 이렇게 지향할 때 오브젝트로 하는 거고, 그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묻죠. 왜? 우리 손자한테 괜히, 야, 주어는 이런 거야. 뭐, 목적어는 이런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인만 한 거죠. 이거, 그렇구나. 말을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문법을, 일본 사람이든 우리든 영문법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영문법이니까 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또는 번역된 영문법 또는 서양말, 이걸 바탕으로 뭘 만드느냐? 일본말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말에 나오는 것을 갖다 어떤 건 주어라고 그러고, 어떤 건 동사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목적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양말 문법에다가 일본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본말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서양말을 배웠을 때 머릿속에 차려져 있는 것하고 일본말을 배웠을 때 머릿속에 차려져 있는 이거 말차림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서양말 다르죠. 다른데 이 다른 거의 특성을 제대로 담지를 않고 서양말 차림에 있는 이것들에다가 일본말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말 문법은요, 황당합니다. 일본말을 제대로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서구를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대적 학문 체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말 문법은 지금 한 120년 전 그 문법, 일본 문법이 거의 완성된 게 한 120년 전이에요. 1900년도에 광일본 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말 문법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본말을 일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말차림하고 일본말 문법하고를 대조해 보면은 안 맞아요. 엄청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이 문법을 만들 때 뭐를 참고로 하고 바탕으로 삼았냐? 일본말 문법을 바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문법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이미 문법을 거의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말 문법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예요. 주어, 동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 배우고 쓰는 문법은 뭐냐? 일본식 한국말 문법을 배우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일본말 문법은 뭐냐? 서양식 일본말 문법.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한국말 문법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한국말 문법을 배우면 한국말을 도리어 더 잘못 알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만 이제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양 사람들은 문법을 갖다가 그램마라 그래요. 그럼 일본 사람은 문법이라 그러죠. 중국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일본 사람은 문법이라 그러죠.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어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문법이 더 맞을까요? 어법이 더 맞을까요? 어법이 더 맞아요. 그럼 중국은 왜 이거 어법으로 갔을까요? 중국도 처음에 문법 그랬을 것 같아. 일본 따라서. 중국은 문법 그러면 이거는 한문의 중국은 문어가 있고 구어가 있어요. 이 문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문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법 그러면 한문 문어체 그거 같으니까 실제 문법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이 쓰는 구어의 기본 바탕이죠. 그래서 지금 왜냐면 중국 사람은 어법이라 그래요. 중국화 어법 이렇게 가요. 중국어 어법.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 따라서 지금도 예를 들면은 그랜마라는 것은 그 문장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말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최현배 선생은 또 문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본 그랬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말본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사라져 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냐면 한국말 그러면 문법이 맞느냐, 어법이 맞느냐, 말본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차림이 있는 거죠. 그걸 법칙화시킨 거니까 말차림법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를 말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머릿속에 문이 있다. 이걸 따라가면 우리 속에 말이 있다. 이것도 우리 속에 말이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차림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온갖 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문장을 만들고 뭐 하고 하는 말차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말을 쓰는 한 말차림과 말차림법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란 건 뭐냐? 머릿속에 있는 이 말차림을 하나의 법칙화 시켜 놓은 것이다. 학자들이 법칙화 시키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차림과 학자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놓은 말차림법,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동시에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이게 뭔지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어, 한국말에서 예를 들면 문장의 제일 앞에 이제 탁 그렇게 튀어나오는 걸 그거 주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 말할 수 없어요. 낙엽이 마당을 덮고 있다. 그 낙엽은 주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주가 들어가면요, 그게 자기가 예를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자기가 주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 주가 될 수 있어요. 구름이 흘러간다.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구름을 당연히 주라고 받아들여요. 그 주가 아니죠. 제일 앞에 나온 걸 주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서양에서 말하는 서브젝트의 뜻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흘러간다. 이 구름은 지가 어디 말하면 주어입니까? 주체입니까? 주체라 그러면 이게 좀 구름이 그대로 있어야 될 텐데. 뭉게구름 폈을 때는 뭐가 있다고 싹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그럼 이 마당을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목적어냐? 목적어 아니죠, 마당은. 그게 마당이 무슨 예를 들면 낙엽한테 무슨 마당이 목적이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주어 목적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연 현상을 제대로 보겠어요? 아니면 왜곡해서 보겠어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주어라고. 이게 한국 사람은 본래 자연 현상을 자연 현상대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주어라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목적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멀쩡하게 한국말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면 뭐 구름이 흘러가고 뭐 하고 제대로 이렇게 보는데 그걸 갖다가 구름을 주어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뭐 주인 것처럼. 예를 들면 마당을 덮었다고 이 마당을 이게 목적이 되는 것처럼. 꼭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다 활물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과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뭐를 바탕으로 삼는 말이냐? 모든 문장이 단어로 돼 있어요. I go to school 또는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단어가 돼 있어요. 단어. 요 단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품사라고 그래요. I 그러니까 명사 go 예를 들면 이건 동사 to 이거는 전치사 the 이거는 관사 school 이거는 명사. 그러니까 영어는 본래 말차림이라는 게 모든 문장은 탁탁탁 낱말로 돼 있고 그 낱말을 뭐라 그러냐 하나하나를 다 품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나는 학교에 간다. 한국말이 이게 낱말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간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가에다가 니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단위가 다 묶여져 있어요. 나와 너를 우리가 낱말을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또 학교에도 낱말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낱말로 그러잖아요. 학교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게 이게 다 잘라져서 나오죠. 국어 사전에 보면 나 따로 나오고 넌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낱말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뭘로 이어졌을까요? 마디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이란 마디와 학교에만 간다 이렇게. 우리는 다 마디말로 돼 있어요. 간다 같은 경우는 가 이거는 뗄 수도 없는 거예요. 간다는 항상 같이 써야죠.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딱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굴절어라 그래. 굴절어. 다 낱말로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한국말은 조인트가 되어 있는 마디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은 마디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먼저 서양의 낱말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문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품사야. 일본 말에 품사, 막 이렇게 동사, 명사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품사예요. 우리도 국어 문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야? 품사를 배워요. 서양 말은 품사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품사 이전에 마디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마디말로 되어 있으니까는 마디말로 되어 있는 이 마디말의 짜임새를 알아야 우리가 뭡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의 논리가 또렷해지는 거예요. 한국말은 다 이렇게 마디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디말로 되어 있는 한국말을 딱 무시해 놓고 이걸 먼저 품사부터 나눠가지고 한국말은 뭐 8품사냐, 뭐 9품사냐, 학자에 따라서 뭐 또 10품사냐 이렇게 막 주장한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짜임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짜임새가 돼 있어. 근데 문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짜임새를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서양말 보니까 이게 품사로 돼 있으니까 낱말로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문법을 만들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관찰하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배워가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이러이러한 게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구나. 그걸 이제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법칙, 이런구나. 거기다가 한국말에서 볼 수 있는 걸 자꾸 집어다 넣는 거예요. 하긴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제 한국말이 이제 일본어말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 따라 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전에 보면은 오다, 가다, 먹다 이렇게 이게 실려져 있어요. 이게 동사의 기본형, 원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다란 말을 어디다 써요? 그는 집에 오다. 우리 머릿속에, 한국말 머릿속에 오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왔어 이러는데요. 예? 왔어는 되지만 오다가 어디 있어요? 안 쓰는 말이요, 이거. 없는 말이요. 온다는 있지. 왔다는 있지. 오지는 있지. 오다는 없는 거예요. 가다도 없는 거고 먹다도 없어. 먹었다가 있고 먹는다가 있지. 그게 어디 있어? 사람 머릿속에 없는 걸 끄집어내가 이걸 원형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일본 말은 안 그래요. 일본 말은 그 동사의 현재형이 원형이야. 서양 말도 동사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본꼴, 현재 시제, 그게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상하게 이런 문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전에 실려 있어서.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희한한 거지. 외국 사람이 사전 편도 보면 이거는 실제 사람의 문장에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한국말에서의 기본꼴이 뭡니까? 온다 그러면 현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시제를 넘어서서 기본꼴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지예요. 가지, 가다, 가지. 그건 내가 가지. 나는 내일 가지. 또 먹지. 사람은 밥을 먹지. 지예요. 그래서 요걸 하고 요 뒤에다 부정법이 와요. 오지? 오지 못했다. 이 부정법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것 앞에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전에 실려야 되는 것은 오지, 가지, 먹지. 그걸 실으면 우리가 쓰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가 왔지? 그는 어제 왔지? 그는 내일 올 거지?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이 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오지 못하지. 그 부정 앞에 그 원형이 오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이거는 일본도 안 하는 짓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그 원형꼴이라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는 말을 끄집어낸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걸 그대로 따라서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자기들이 남의 거 이렇게 본봐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는 거를 막 거기다 쑤셔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말 문법이에요. 그러면 한국말 문법이 이렇게 되니까 뭐냐? 인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인문학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뭔가를 말하잖아요. 이것은 책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인문학자는 뭐냐면 이것은 책이다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책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은 책이다라고 그 말이 이루어져 있냐. 그 논리가 뭐냐. 그러한 논리를 알고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것까지도 쫙 말을 펼쳐 나가는 게 인문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문학자도 이것은 책이야라는 이게 왜 말이 되는지, 또 이렇게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따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나 막 인문학을 떠드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나 비슷해요. 그들은 조금 더 이제 막 온갖 것들을 갖다가 막 뒤섞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걸 끌고 와야 돼요. 뭐 푸코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뭐하고, 듣는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거 끌고 와가지고 막 해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책이다. 여기서 것, 이, 언. 한국 사람들에게 존재는 뭘 가르쳐요? 존재. 야, 서양말을 쓰면 존재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가지고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말을 하잖아요. 뭐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국 사람이 어떤 존재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존재를 담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존재예요.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에서는 비동사라, to be 이런 걸 존재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것이에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있었는데 내가 만났다. 이 존재를 만났다는 게 어디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났냐? 이때 이곳에 만난 거예요. 이라는 것은 이때 이곳에 만난 거예요. 이때 저곳에 만난 걸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 존재예요. 그 순수 존재인데 그게 내가 지금 만나게 됐다. 드러난 존재, 이것이라는 현 존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 존재 그러면 비 막 그러는데 내가 20대부터 그 몸살을 알았어. 도대체 막 존재가 중요하다는데 그럼 뭐 존재가 뭔지 수십 년 동안 몸살을 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존재가 뭔지를 안 가르쳐요. 내가 서양의 존재도 내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왜 비동사를 가지고 존재라고 말하느냐. 그건 이런 거예요. there is of 갈 때 이거는 이 때와 곳이에요. 어떤 지금 공간을 말해. 때와 곳이. 어북이라는 것은 이걸 근거로 해서 어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북이라는 것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재라 그래요. 어떤 곳에 있어가 있어. 이거를 내가 지금 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어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도 어떤 예를 들면 그 인문학자들, 서양 전공한 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해놔요.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따져봤기 때문에. 왜 서양 사람들이 이걸 존재라고 그러는지, 있어를 존재라고 그러는지. 이게 있어야 이걸 어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재해요. 우리말에서 이건 뭐냐?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죽은 것, 산 것, 뭐 온갖 것. 그 존재들을, 온갖 존재들, 이라는 형태로 이곳, 이때 이곳에 드러난 그 존재를 이것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건 갈래예요, 갈래. 이것이라는 갈래는 이게 본래는 옛날 조선시대는 난 그랬어요, 난. 이 난이 뭐냐면은 난호다. 이게 요즘은 나누다 그래요. 이건 나누어진 것. 이것으로 지금 다른 것과 구별되게 이것으로 나누어진 것은 책, 이 다가 뭐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대응이 된다 이 소리예요.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 이것은 책이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이것은 책이다라고 그래 이건 책이고 뭐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지 않았으니 막 떠들어대는데 따지고 보면 뭐냐. 그냥 물어보면은 자기도 막 그건 난 아직 뭐 모른다든지 뭐 생각하는데 그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탕을 가지고 한국말을 하나씩 밟아 나가면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서양의 인문학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하지 못한 것까지도 쫙 드러나요. 왜? 한국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짜임새가 섬세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주어 그러잖아요. 잠깐만 주지 마십시오. 잠깐만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거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어 그러잖아요. 영어에는 주어 그러면 하나예요. I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말은 주어가 되는 마디말이 몇 개나 되느냐? 나는, 내가, 나도, 나만, 나까지. 이게 뭐냐면 한 37개 정도 나와요. 주어가. 나만 학교에 갔지. 나도 학교에 갔지. 나까지 학교에 갔지. 나부터는 학교에 갔지. 그게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입니다. 영어에서는 I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주어가 되는 게 수십 가지가 돼요. 나부터 밥을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디 있느냐?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 섬세한 게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목적어? 밥을 먹었지. 밥만 먹었지. 나는 밥만 먹었지. 나는 밥도 먹었지. 나는 밥까지 먹었지. 이것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엄청 많아. 나부터 밥만 먹었지. 나부터 밥이라도 먹을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목적어 이거 하나요. 그래서 얼얼 그런 목적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은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낙엽이 무슨 마당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가 거기다 갖다 덮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부르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이것과 이것이 만남의 관계, 함께함을 쫙 엮어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이쪽 존재와 저쪽 존재가 함께해서 만나는 그 일을 엮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엽과 마당이라는 것이 두 개가 만나는 일을 드러낸 게 낙엽이 마당을 덮은 거예요. 눈하고 땅하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일, 그걸 그러니까 드러낸 것이 눈이 대지를 덮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를 들면 눈과 대지 사이에는 서로가 임자하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관계, 이쪽과 저쪽의 만남의 관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딱 이거죠. 그럼 이 주어 목적을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뭐라고 바꿨냐? 이거는 주어가 나오는 부분은 고지 마디말이고, 이거는 마지 마디말. 고지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꺼낸 거죠. 고지 곧대로 할 때. 바로 그것. 이것은 곧 할 때, 그거 고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낙엽.
그거 우리가 예를 들면 딱 꽂아 놓는 고지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마당, 이거는 맞이에요. 낙엽이라는 게 마주하게 된 대상이죠. 마당을 덮었다. 눈이 고지란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 눈이란 바로 그것이 대지를 덮었다. 대지는 바로 그것이 마주하고 있는 대지죠. 땅이죠. 비가 내린다. 바로 그것, 비라는 것이 내린다. 또 강물이 강둑을 넘쳤다. 강둑이라는 게 우리가 딱 끄집어낸 거잖아요. 고지 그것, 바로 그것. 강둑이라는 바로 고지 그것. 그것이 바로 강둑. 그 강물과 강둑이 서로가 마주하고 만나는 대상이 맞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쳐 흘렀던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지와 맞이 사이에서 일이 벌어지거나 꼴이 드러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한국말 문법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게 차려져 있느냐? 그 차림을 바탕으로 하나씩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법을 만든 게 한국말 말차림법. 이게 나와서 만약 이걸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면은 아까 말하듯이 주어라는 게 30몇 개가 된다고. 나까지만이라도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 주어요. 나까지만이라도 6개의 그게 붙어 나가는 거예요. 너만이라도 학교에 남아 있었어야지. 그 너만이라도가 주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막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리어 흐릿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되지도 않은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한 그러한 형식의 학문이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실제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일을 해낼 때는 잘 해내. 그거를 막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엉망이죠. 그 배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냐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더 인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더 엉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사람들 그 뭐 진단 시약 개발하고 뭐 가서 치료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현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하는 그 사람들 짓거리 봐봐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그거 흠집내기. 그러니까 극과 극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세계. 뭐 오늘은 이제 요만큼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말의 세계가 있고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이라는 것은 21세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큰 실마리라든지 큰 빛을 예를 들면 비출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평생 동안 해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했던 그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판을 짜는 과정인데 작년 8월 맺힌 날 상도 그러니까 뭐죠? 송해면 상도 1위 787인가 우리 집 본지 그 집에서 이 판을 한국의 문법을 완성을 했어요. 그 사진도 찍어놓고 막 했고
제가 이제 본래는 작년 11월 달부터 유튜브를 하고 11월 16일인가부터 페이스북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지금 보면은 글이 한 100개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한 100일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때. 왜?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서로가 예를 들면은 헐뜯으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께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아프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글을 써야 될 건가? 아니다. 차라리 지금 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입을 닫는 게 낫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판에서는 더 이상 글을 써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글쓰기를 그만둠 하고 딱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페이스북보다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강연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이 땅에도 아까 말하듯이 이 존재를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담아내는 그 한국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Natural Intelligence예요. Natural Language Intelligence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Natural, 그 language가 아니죠. L이죠. 그 다음에 intelligence, NLI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Natural Language Intelligence가 어떤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문학이라는 걸 펼쳐나갔을 때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그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그 서양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하나의 이 문명권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는 얘기들을 좀 이제 듣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를 다 묻고 따져서 체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아주 어디서 몇 번 접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질문이 교수님께서 이런 학문적 전환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까지는 그 이 한자 개념 가지고 쭉 했어요. 한자 개념. 그리고 이제 서양말 개념들 가지고 해놓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주체와 욕망 이런 책도 쓰고 나서 보니까 주체와 욕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님주자 몸체자. 근데 이 님이 뭐지? 몸이 뭐지? 그리고 내가 그걸 이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님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네. 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냐. 또 이것은 책이다 할 때 이것이 뭐지? 그것이 뭐지? 책이 뭐지? 그럼 존재. 우리말에서는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말이지?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이제 주체와 욕망을 쓰면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자를 걷어내고 내가 하늘 처음 그런데 하늘이 뭐지? 따지 그런데 땅이 뭐지? 뭐 고를 하거든 뭐 고르다가 뭐지?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말에 차려져 있는 것이라는 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뭐 중국과 하고 뭐 서양과 하고 막 해서 막 이론도 많이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것에 훨씬 더 뭐랄까 깊고 넓은 하나의 새로운 말의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있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논리가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말에는 그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참, 거짓.
그러면 참과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비타 파워야. 그럼 이 비타 파워에 이 안에 비타 파워가 들어있으면 참한 거야. 요 겉에 있는데 겉에 있는 게 속의 것이 일치하면 참한 거예요. 겉에 이렇게 써놨는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요게 들어있어 차 있으면 참한 거예요. 속이다는 뭐냐? 겉에는 비타 파워인데 속에 있는 것이 이것과 어긋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분리가 됐을 때가 속이다야. 겉과 속. 의미 부여일 뿐이잖아요. 아니지. 그게 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겉과 속의 관계를 가지고 참하다, 속이다, 거짓이다가 있어요. 속의 걸 잣대로 삼으면은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겉을 누군가가 다르게 만들어버렸어. 겉에다 어떤 짓을 했어. 그게 겉짓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참하다, 거짓이다, 속이다의 판단의 잣대는 이 겉과 속에 있는 것과의 대응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바뀌다가 있어요. 이다, 아니다는 이것과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밖에 있는 사물과 대상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이 존재예요. 밖에 있잖아요. 안경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에요. 이것은 밖에 있는 이것은 안경이다 해가지고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안경이 이것과 안에 있는 안경이 일치하면은 이다가 돼요. 이다. 다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를 들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것은 볼펜이다.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볼펜이잖아요. 이것은 볼펜이 아니다. 이것은 볼펜이 아니잖아요. 그럼 논리가 뭐냐면 이것이라는 존재는 볼펜이라는 관념은 이것을 볼펜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볼펜이라는 그 관념은 안에만 있을 뿐이지 이것과 이것이 대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응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두고 갔어요. 내가 갔는데 이게 있어. 아까 내 머릿속에 여기 안경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안경이 바뀌었다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예를 들면은 이게 달라진 거예요. 바뀌다.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다, 아니다, 바뀌다가 논리적으로 관념과 존재,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논리가 나온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완전히 까무러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대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관념인데 그 밖에 있는 대상과 안에 있는 관념이 일치할 때는 이것이 볼펜 E가 되거든요. 이것이와 볼펜 E가 대응이 되니까 다가 끝난다. 완성이 됐다. 다에. 이것은 볼펜이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볼펜은 안쪽에서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볼펜이 바뀌었다 할 때는 내 관념은 그대로인데 바깥에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내가 평생 동안 나름대로 중국이라든지 서양의 논리학이니 뭐니 쭉 쫓아가던 그것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주어 맨날 나는 주어가 하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주어가 그 30개가 넘어. 목적어 그러면 우리 얼얼 그러잖아요. 한국어는 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깜짝 놀란 나는 길을 걷는다. 난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을 걷는 거야. 그럼 걷는 것에 목적어가 되잖아. 얼얼로 따지면은 나는 길을 걸으니까 나는 들길을 걷는다. 나는 지금 바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얼이 목적어라고 그러면 나는 이 바닥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바닥을 걸으니까. 그러면 걷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를 바닥을 걷잖아요. 걷다는 옷을 걷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발바닥은 발바닥이니까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발바닥이니까.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 있는데 걷다는 뭐냐면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 그런 상태로 하면 이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자리에서 걷을 수도 있어. 이게 제자리 걸음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뛰다가 뭐냐? 걷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게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뜨게. 달리다는 뭐냐? 이 다리가 내 몸에 일정 정도 달려 있게 두 개 다 공중에 붕 뜨게 해가지고 크게 할 때가 그게 이제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만든 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 사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 나름대로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왜? 그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눕다, 앉다, 서다, 기다, 걷다, 뛰다, 달리다. 이게 잣대가 뭔지 아세요? 뭘 잣대로 삼아서 그걸 쫙 이렇게 말을 엮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봅시다. 눕다. 이렇게 누이게 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라는 게 길다는 게 전체가 다 이렇게 바닥에 닿도록 누이는 거예요. 눕게 되면은 이 발바닥이 구실을 못해요. 발바닥이 들어져 있어. 본래 발의 바닥은 땅의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누웠을 때는 발바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 눕다가 뭐냐면 누다. 오줌을 누다, 똥을 누다, 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다는 핵심이 뭐냐면 다리가 쭉 뻗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누워서도 손은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서 잔다고 그럴 때는 다리는 항상 들고 자지를 않아요. 다리는 이렇게 다리가 잣대가 돼가지고 이제 눕는 거예요. 그럼 앉다가 뭐겠어요? 앉다. 그거는 다리가 서로 앉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가 앉으면 다리는 반드시 이렇게 다리가 서로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게 다리를 잣대로 다리가 앉다예요. 그 다음에 서다는 뭐냐? 다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서가 뭐냐면 쇳가래 할 때, 쇳가래, 지붕에, 석가래, 본래는 그걸 셔라고 그랬어요. 움집을 지을 때 세우는 거. 그러니까 지붕을 세우는 그게 서,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지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서 있잖아요. 다리가 셔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셔다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기다는 이게 다리가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발바닥이 아직까지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했죠. 걷다 하면 이게 이제 설 때부터 이제 뭐냐면 다리라는 것에 제9시를 해요. 다리가 제9시를 하려면 우리가 이거 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바닥. 발이 뭐냐면 밟다예요. 밟다. 교수님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끝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뭔가 이름을 지으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말을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법이 어떤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를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팽개죠. 아까 그래서 내가 기 빠진 날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기 빠진 날은 그들의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경험에서 그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걷다, 뛰다, 달리다처럼 이런 말들은 기 빠진 날보다도 더 그들에게는 절실한 말들이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갖 것들한테 위험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들은 말을 가지고 사물들을 파고들었어야 된다. 그 파고들은 말들을 내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아무튼 이제는 이 땅에 인문학 이제 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할까요?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